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2,992억 적자에서 매출 4조 흑자 전환 2차전지 대장 2기업 반드시 매수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과 함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로봇 이슈를 타고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상승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만으로 오른 주가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 종목마다 전략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 영상은 저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더 남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AI 주도주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자료집 같은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내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야겠죠. 어제자 해외 증시가 조금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잠깐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엔 반등이 나온 데 성공했거든요. CPI 지표가 완전 긍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가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2년물, 10년물, 30년물 채권 모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생겼고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증시가 좀 흔들려도 큰 급락은 아니라고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역시나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증시라서 우리는 눌림목을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최근 한국 증시도 비슷하게 좀 흘러갔죠. 물론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비교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분에 좀 강한 게 있긴 하지만 눌릴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눌렸단 말이죠. 그래서 눌림목에 매집할 만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일부 기술주들의 조정이 있었으나 금리 인하 가능성에 2월 말 3월까지 증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 또한 명절이 끝나고 증시 부양책이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증시 부양책 최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눌림목도 나올 대로 좀 나왔고 부양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뭐 이미 반도체 쪽은 좋아서 이미 제가 너무 여러 번 찍었으니까 계속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좀 덜 강조한 쪽이 바로 2차전지 쪽이라고 봤습니다. 전 2차전지가 근데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대세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하실 텐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요, 보통 배터리 기업들하고 납품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냐면 그냥 가격을 그냥 딱 한 가격으로 뭐 2,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원자재 가격이 연동돼서 보통 제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원자재를 들여와서 물건을 들여와서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그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비싸게 샀는데 팔리는 건 좀 나중에 팔려요.
그럼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싸게 넘길 수밖에 없겠죠. 비싸게 원자재를 사서 싸게 납품해요. 그죠? 심지어는 속도 조절 실패하면서 재고 자산으로 쌓여 있는 거 나중에 팔면 더 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적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뭔 소리냐면 저점에서부터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매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겠죠. 애초에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빠르지 않아도 돼요. 엄청나게 고속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만 우상향이 그려져 주면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중요해요. 예전에 근데 반등할 때 여기 반등했을 때는 아마 이거 반등해봤자 뭐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요. 꽤나 많이 반등이 이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반등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반등했냐, 뭘 어떻게 반등했길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했냐. 바로 중국의 이 생산량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이 원자재들이 이렇게 싸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2차전지 배터리 수요는 늘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 쌓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왜? 이유는 뭘까? 바로 중국의 저가형 생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가형으로 찍혀져 나오는 원자재, 배터리 소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은 그대로 피해를 봤던 거죠. 자, 근데 이 정책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태양광과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제품을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정확히 뭐냐면 이게 한국에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중국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중국 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물건 판매할 때 무조건 주어지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수출을 하면 이걸 면제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가 진짜 수출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생태계를 망친다라고 해서 이 미국은 당연히 다 금지해 버렸고 심지어는 이제 현재 그 유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본격적인 수출 정책을 좀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배터리가 중요한 게 배터리만 보죠. 배터리가 2026년 뭐 연도가 빠졌네요. 4월 이제 곧이죠. 4월입니다. 4월에 9%에서 6%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말 안 했죠. 2027년 1월에서 1월에 6%에서 또 0%로 단계적 폐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건데요. 현재 태양광은 뭐 이미 올해 4월 0%로 되고 배터리는 서서히 줄여가면서 0%. 이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터리 가격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저가형 정책이 슬슬 끝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터리 이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가는 거죠. 애초에 뭐 생산량을 좀 줄이게 되니까요, 그죠? 보조금이 빠지니까 서서히 빠지니까 올라가게 되고요. 이 추세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뭐 직전 고점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싸든 비싸 많이 올라간 말들 일단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천천히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저렴하게 사서 좀 더 비싸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 배터리 3사는 속도 조절에 성공하면서 재고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속도 조절 성공했고 심지어는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올라간다.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고점에서 횡보하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엄청 개선되진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천천히 우상향 되니까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량 생산 저가 공략을 진행하던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도 속도 조절을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죠?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정확히는 원자재 생산량 자체 줄이고 배터리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2차전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ESS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수요 속도가 생각보다 막 가파르지 않았을 뿐이지 뭐 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 특히나 그렇죠. 정부 정책 영향을 받으니까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뿐이지 결국 증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되는데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2020 소재, 배터리 가격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매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근본적인 개선이에요. 이건 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수요가 등장했는데요. ESS와 로봇의 수요의 등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둘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ESS의 수요의 핵심은 뭐냐면 여태까지 전기차의 수요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2차 전기차가 생각보다 성장세가 좀 느립니다. 미국 보조금 정책이 끝나서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빈자리를 메꿀 만한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ESS죠. 그래서 ESS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도요. LFP 배터리보다 차라리 ESS 시장에 뛰어든 게 맞다. 뭐 물론 LFP 그 자동차용보다 이 ESS용 시장에 뛰어든 게 맞다라고 해서 LFP 같은 경우에도 이 ESS 시장으로 거의 올인했습니다. 그게 뭐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ESS용으로 많이 돌리기도 했었죠. 기후 위기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거 제일 중요하죠. 확대 등으로 글로벌 ESS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갔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섰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준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ESS 판매가 시작됐고요. 정부가 나서서 ESS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 계약 시장 지금 해외에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위에 얘기는 밑에 얘기는 국내에서도 ESS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 계약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수주가 대량으로 터질 땐 터지지만 안 터질 때 또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먼저 정부가 나서서 1조 원 규모의 입찰을 시작해서 먼저 기업들은 생산해서 생산하라라고 지시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뭐 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각각 40% 안팎, SK온이 20% 안팎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조원 단위의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뭐 과감하게 생산을 좀 준비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점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을 늘려나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대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요즘에 CATL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요, 미국에서 그 사실상 위험한 국가로 지정이 됐어요. 보통 위험한 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제 미국의 생태계를 망치는 기업으로 채택이 된 건데 이게 군사적으로도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평가를 보통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절대 해당 기업들의 제품들 수입 못하게 하거든요. 미국에 못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회하라든가 관세를 맞고라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끊겨질 가능성, 아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은 독점적인 수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인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거 빨라봤다 2017년. 정말 양산은 2018년도인데 이거 뭐 지금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이슈로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얘가 비싼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에서 2028년 휴머노이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전기차 시장 대비 50% 이상 시장입니다. 얼마나 양산이 대단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호드가 떠는 거야? 찾아봤더니 이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터리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하이니켈, 진짜 못해도 하이니켈
그래도 그 가장 적합한 건 전고체 배터리 같이 우리 옛날에 미래 기술인데 너무 비싸서 못 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들 중에서도 그냥 정말 하이엔드 막 2억대 3억대 넘어가는 자동차에만 들어간다라고 했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그냥 이 휴머노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 휴머노이드는 배터리를 갈면서 24시간 가동하면 사람보다 나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쉬고 365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 이 휴머노이드에서도 뭐 나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전기차만큼 배터리가 많이 한 기당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서 전체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2, 3, 40% 비중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배터리 이 비용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서요. 사실상 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비싸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배터리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ESS만으로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어려웠어요. 전기차에서만큼은 이윤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요.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사업까지 이제 딱 해결되다 보니까 주가에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그림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보조금 해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면 근본적으로 배터리 2000시 소재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는데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그죠? 왜 ESS 시장으로 메꾸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매출은 늘어나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재고는 남지 않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익을 휴머노이드가 해결해준다. 그래서 2000지 관련된 기업들이 근본적인 개선과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그리고 언제 하이라이트를 칠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7월 1일, 2027년 1일, 2027년 1월이죠. 죄송합니다. 1월에 이때까지 하이라이트 칠 거다. 이때쯤이면 휴머노이드 성장 기대감도 가장 많이 불붙을 거고요. 왜 양산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고체 배터리 공장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 능력에 대한 이 추가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크질 때인데 근본적인 개선까지 이루어지니까 실적 재무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가 2000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큰 파동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땐 2000지 종목들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너의 말대로 지금 당장 2월에 안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문을 부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고민했는데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입니다. 이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이 상당히 잘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애초에 다 알고 계시지만 코스닥은요 2차전지 종목들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알테오젠, 삼성단제약, ABL바이오, 뭐 코롱티슈진, 뭐 HLB, 케어젠 뭐 다 이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이 나머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특이한 경우죠, 그죠? 로봇 쪽이고요. 나머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상위 두 개 종목에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이게. 코스닥 부양책을 펼치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 이쪽인데요. 근데 이쪽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점.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닥 부양책을 펼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부실 기업 퇴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량 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부실 기업을 퇴출한다는 건 동전주, 적자 기업 쫓아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 좋은 기업입니다. 알테오젠 좋은 기업입니다. 능력 인정받았어요. 성장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적자 기업이라서 이걸 많이 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고요. 심지어 시가총액 하위 종목 중에 얘네는 잘 나가지만 얘네는 좋지만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실적이 개판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죠? 투자를 할 때도 많이 고민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도 기관계들이요. 큰 돈을 운영해서 이 돌발로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지면 안 되는, 정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분석을 뭐 잘하시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할 때하고 알테오젠 투자할 때하고 당연히 뭐 반도체 업종 투자할 때하고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하고 당연히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오히려 우량 기업들을 많이 사줄 기업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제약바이오보다 비교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테오젠도 좋지만 알테오젠도 돌바락제 많이 뜨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힘이 없이 좀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자, 제약바이오 대장주권 종목들이 다 힘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에코프 지금 현재 ABL 바이오 지금 돌바락제 뜨면서 막 급락시 한 번씩 나왔거든요. 다 좋은데 최근에 돌발악재가 나오기도 했고 실적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근본적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에코프로 쪽, 이천지 쪽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천지 쪽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애초에 최근 영상에서도 제시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실기업 퇴출할 때 동전주 퇴출하고 적자 종목 퇴출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이번 연도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해서 상당히 이천지 쪽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량기업 밀어줄 때에도 정부가 1,400조의 연기금 자금을 이용해서 밀어줄 건데 연기금이 적자 기업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투자 비중을 10% 정도까지 국내 투자는 주식 비중에 코스피 비중 50, 90% 나머지 10%까지 지금 코스닥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 몰릴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곳으로 몰릴 텐데 그게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략 주식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부양측이 아니더라도 이천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삼성 SDI 얘가 속도 조절 가장 잘했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저는 애경케미칼을 슬슬 더 살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천지 쪽이 워낙에 좀 긍정적 보인 데다가 코스닥 부양책까지 나오면 저 애경케미칼이 좋다라고 봐요. 애경케미칼 뭔지 설명드렸죠. 새로운 배터리의 형식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의 CATL이 먼저 한다. 근데 CATL이 지금 이제 이 나트륨 배터리에 성공한 근본적인 기술력에는 하드카본이라는 게 있다. 하드카본 덕분에 만들 수 있었다. 적절한 무게로 에너지 밀도 높게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가 이 LFP 배터리보다 30%더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한 배터리 나오는데 이거 이 CATL이 양산하는 시기를 봤더니 이미 12월부터 양산 시작해서 이번 연도 2분기부터 나트륨 배터리 수용차에 탑재한다. 여기 넣는다고요. 이 자동차에.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2분기면 4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시기라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애경케미칼까지 포함하는데 전 애경케미칼 좀 이따가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애경케미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천지 코스닥 수혜주 보면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해당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다만 당연히 투자 비중은 삼성 SDI가 제일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가 애경케미칼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투자금의 차이는 뭐 대략적으로 한 삼성 SDI 10% 찍으면 지금 뭐 에코프로 BM은 한 절반 정도 5% 정도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절반 정도 또 2.5% 정도 이 비중은 좀 관리하시면서 하시는데 지금은 공략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포트폴리오만 딱 잡아놓으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2027년도 1월까지 추가적인 눌림목은 중간중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종목들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자료집부터 로봇 자료집까지 핵심적인 자료집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집들입니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도 항상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있지만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약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직을 두 번째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들입니다. 이번 최근에는 로봇 산업 자료집 여러분께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그전에는 반도체 자료집도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 자료집 꼭 받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왜 그랬는지 주요 뉴스, 전일자 상승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전일자 강했으면 다음날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흐름이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아침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힌트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거래하기 힘드신 분들은 해당 힌트를 많이 확인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예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면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라든가 어디로 뭐 설문조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불법 그 사기 전화나 사기 문자, 여러분이 현혹하는 이상한 전화나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해서 그렇거든요. 당연히 그 불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믿으시면 안 되겠죠. 저희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안전하게 저희는 개인 정보 빼버리고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저희가 정보를 올려드릴 때마다 뭐 유튜브나 정보 올려드릴 때마다 푸시 설정 버튼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만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원한다라고 하시면 더 많은 기업들 몇 개 더 있는데 공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이에요. 종목 숫자가 많아질까봐. 근데 난 더 많은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장에 원한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작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많이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